이 종목은 대체 왜 시간이고요. 오늘 시장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 종목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먼저 챙겨볼게요. 이 시각 현재는 낙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코스닥 지수가 747선까지 내려왔군요. 이 시각 현재 2.5% 급락입니다. 코스피 2229선 가리키고 있고요. 1%대의 하락. 마감까지 조금 더 하락폭을 좀 줄여줘야 될 텐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7거래 연속 양지수 모두 하락입니다. 네, 이제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GS 리테일은 오늘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GS EPS나 GS ENR 같은 이 자회사, 이 발전 자회사들의 성수기에 진입을 한다라는 분석들, 또 호텔이죠. 파라다스 호텔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GS 리테일의 3분기 실적을 끌어올려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47,000원 기록되고 있고요. GS 홈쇼핑도 좋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더니 6월을 저점으로 해서 오늘까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6월에 저점이 한 16만 원 선이었는데요. 지금은 22만 원을 근접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만 8천 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류주 가운데 한세실업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때마다 이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미국인들의 소비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매출 기준으로 한 4에서 5% 정도는 더 증액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세실업,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도 한번 챙겨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로 잡힐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물론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일정이 늦춰진 것 아닌가라고 또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주주의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경협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일까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챙길게요. 이번에는 화장품주들도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오늘 이슈로는 이것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설립된 대표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스킨푸드가 기업 회생 절차 신청했다고 말이죠.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승승장구했었는데, 이거 스킨푸드를 필두로 해서 로드숍 매장들 좀 위험 구간에 접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건 이 이슈 때문에 이 관련한 종목들이 급락하는 것은 아닐 테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겹이 쌓여 있는 화장품주들입니다. 역시 전략 챙길게요. 반대로 통신주들은 여러모로 또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SK텔레콤이 이런 시장에서 또 방어적인 성격의 5G 기대감에 또 배당 메리트에 등등해서 각종 기대를 갖고 2% 이상 올라서고 있고요. LGU 플러스, KT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MTNNT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영 좋지를 않아요. 이런 가운데 매번 지수 밀릴 때마다 통신주들은 또 이렇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네. 단순히 방어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요즘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이라도 통신주 살까요?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입니까? 일단 통신주 안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찝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실 KT라든지 아니면 LGU 플러스가 많이 오른 건 사실 아닙니다. 주가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중간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지만, 이제 SK텔레콤만이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조금 갈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결국 이 통신업종에 대한 공통적인 분모를 우리가 먼저 찾아본다면, 앞서서 우리 박소연 앵커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로 5G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 결국 이 5G라는 것이 결국 도로를 넓히는 일이거든요. 도로를 넓히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통신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이 SK텔레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보시더라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원래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힘든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배당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라도 좀 챙겨야지 한 해 농사를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자체도 이미 지금 구간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가 특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네.
앞서서 언급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전에 최태원 회장에 대한 행보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한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 SK그룹 안에서의 차지하는 어느 정도의 위치적인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은 변화할 수 있는 과정에 놓였기 때문에 네. 기업에 대한 이런 과정 자체가 조금 바뀔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하다면. 네, 뭐 굳이 산다면 SK텔레콤이 제일 낫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이 통신업종에 대해서 계속 뭐랄까 이제 태클을 건다고 할까요? 아니면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자체가 나오는 게 아직까지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게 통신비 절감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결국 3분기 실적 자체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이 SK텔레콤이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 사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제가 만약에 모범 답안을 드린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대. 대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기는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통신주들의 3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참 많죠. 일단은 확인을 해볼 거고요. 투자 의견 글쎄요. 그래도 괜찮다면 대형 3사 가운데 SK텔레콤을 한번 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화장품주로 가겠습니다. 오늘이 10일이죠. 지난주였나요? 10월 초. 그때 네. 이제 중국의 국경절 이제 기대된다. 화장품주들이 봐야 된다. 네, 중국 그쵸. 소비주 어떻게 되나. 정말 눈여겨봤었는데요.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중 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풀어냈습니다. 긍정적으로 풀어냈는데, 자,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결국에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관광에 대한 부분 자체가 중국 정부에 대한 선택으로 해결이 됐다면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게 또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무역 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소비 심리 자체가 상당히 둔화되는 게 지표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국에 대한 수혜 자체가 지금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실적만큼은 못 채워줄 것이다라는 그런 실망감으로 지금 주가는 크게 빠지고 있다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3분기 실적을 너무 높게 잡았던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컨센서스 자체를 너무나 높게 잡아버리니까 사실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표면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과정들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해서 사실 컨센서스 자체를 애널리스트들도 좀 낮게 잡아줘야지만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부응할 수가 있는데 이미 중국인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생각 없이 많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요즘은 컨슈머들이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 스마트 컨슈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적에 대한 회복 자체는 우리가 4분기까지도 조금 길게 봐야 되는,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를 조금 같이 본다면 앞서서 이제 로드샵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로드샵들이 자세히 한번 같이 보시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마다 다 로드샵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마다 없어지는 곳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로드샵 중에서도 또 에이블 CNC라는 기업이 상당한 매출을 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매출이 상당 부분 떨어졌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전에는 가깝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그냥
소비를 해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사는 물건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소비에 대한 심리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에 그만큼의 뭐랄까 우리가 보증금이랄까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수를 하는 것처럼 지금은 좀 더 스마트 컨슈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도 소비 심리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네. 지하철 매장에 빈 매장들이 이제 네, 하나둘씩 맞습니다. 좀 나오고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 의견은 어떻게 할까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좀 확인해봐야 됩니까? 네, 그래도 뭐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래도 화장품주가 기본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나쁘게는 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중립 정도로 네. 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살펴볼 텐데요. 이제는 뭐 북한 관련한 이슈가 좋게 나와도 뭐 그냥 뭐 밀려나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제 방북 일정에서도 좋은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뭐 일정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뭐 늦춰졌다는 둥, 뭐 여기에 좀 하락의 빌미를 좀 찾고 있는 눈치인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일단 우리가 이런 뭐랄까 이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만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코스닥에 대한 표면적인 악재로 지금 도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재료에 대한 노출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면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뭐랄까 남북 경협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단기간으로 끝나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장기간으로 꾸준히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이오나 지금 남북 경협주라든지 아니면 엔터주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전 같은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에 체감이 되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도 같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주도주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남북경협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변화하는 과정은 보여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체감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곧장 철도를 타고 북한을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대한 자원 개발이 지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일종의 기대감으로 증시는 올랐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적은 지금 동반되고 있느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10월 달에 이런 대규모 급락 자체가 지금 현재 코스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실한 체력이 요구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할 수 있겠고 그 부분 자체는 결국 지금은 남북 관계가 안 좋아져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네.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남북 경협주에 대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투자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체력을 네.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난 뒤라면 이 이슈가 사그라드는 이슈는 절대 아니니까요. 한번 눈여겨볼 만한 섹터라고 감히 네, 말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잖아요, 이 종목들이. 네. 어떤 쪽을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지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 먼저 선택을 할 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철도주라고 하면 우리가 철도주 안에서도 뭐 대오AEL, 뭐 대아TI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실적 시즌이 상당히 약해버립니다. 그럼 결국에 철도주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 안에서도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자원개발주라고 하면 우리가 포스코 엠텍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적을 동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남북 경협주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맞겠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철도주 안에서도 현대로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의 급락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이 하락세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비중을 크게 하지는 않아도 조금은 한번 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매수 시대적 타이밍을 흐름이라고 잡아서요.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할 어쩔 수 없는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입니다. 일단 투자 의견 좋아요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겨울만 되면 시즌
인 것 같아요. 의류주들이 좀 네네. 들썩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뭐 많은 의류주 가운데 한세실업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야 뭐 관심 두고 지켜봐야 될지 좀 평가해 주세요. 네, 사실 뭐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10월 달에서 12월 달이 가장 큰 피크입니다. 그러면서 또 12월 달 이후에 또 주가 조금 빠지기 시작하는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OEM, ODM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성된 브랜드 같은 경우에 뭐 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갭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결국 미국에 대한 소비를 맞추는 분위기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에 대한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세실업에 대한 주가도 이제 바닥을 찍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류 같은 경우에도 얇은 것보다는 두꺼운 게 훨씬 더 비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다 납품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결국에는 겨울 시즌이 되면서 고부가 가치군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판매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상승 자체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올라왔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기술적 반등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여기에서 실적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세실업뿐만이 아니라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아니면 FNF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은 여전히 고가군역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는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한세실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로 갈까요? 네, 뭐 좋아요 하시죠. 네. 내일장 탑픽을 꼽아야 되는데 말씀 주신 내용 보면은 이 남북경협주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것 같아서요. 여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네. 종목들 가운데 남북경협주를 내일장 탑픽으로 저희 가져가면서 일단 마감 상황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안신 앵커 만나러 가시죠. 검은 수요일입니다. 7거래일 연속 계속 지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한 때 1.37%까지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은 2.67%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저가 대비 크게 차이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만회하지 못한 거죠. 코스피는 1.1% 하락하면서 2229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747선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 1% 가까운 조정을 받으면서 7200원의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나 밀려났고 50만 원 이탈된 모습, 외국계 매도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퍼렇게 물든 줄 알았는데 호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83,500원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팩400의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CJ ENM 나란히 반등하고 있고 포스코 켄텍까지 빨간불 켜면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노스 반대의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 (10월 10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중국 증시 급락이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면 오늘은 미국발 3중고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 급등, 달러 강세, 미중 무역 전쟁 격화 같은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남북 경협주가 크게 빠지면서 지수도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1.12% 하락하면서 2228선의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커져 있습니다. 2.57%까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747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압력은 상당했습니다.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팔자를 외쳤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158억 원을 매도했다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49억 원, 기관 770억 원을 사면서 지수를 떠받들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실종되어 보인다는 일부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실제로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빠진 건데요. 외국인이
479억 원을 매도했고요. 개인 92억 원, 기관 353억 원을 샀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LG전자가 준비돼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여파로 연이틀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마감도 3.8%까지 밀려나면서 65,2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사실은 영업이익이 2009년 이후 3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여파로 또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기다리고 있죠. 이 종목도 실적 부진 여파로 닷새째 밀려나고 있습니다. 2.96%, 2.98%까지 하락하면서 25,300원에 마감을 지었고요. 유진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낮춰잡기도 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매도 창구 상위에 이름을 꽉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